자, 본방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본방에 앞서서 한 번 더 안내 말씀드립니다. 우리 이 국장의 2주 휴가로 빈자리가 된, 공석이 된 아주 중요한 자리에 지금 전홍규 변호사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화이트 요원이십니다, 여러분. 네. 자, 윤석열이 이제 나가갖고 개김을 한번 시전을 하는 바람에 정말 윤석열의 찌질함의 극을 보여준, 어떤 하루였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뭐 이게 특별한 일은 아니었어요. 지난 6개월간 윤석열과 그의 변호인들이 하던 짓거리를 그냥 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9시 반쯤 나가고 12시 반쯤 나왔는데요. 이 15시간을 한번 재구성을 좀 해봤습니다. 네. 자, 출석 시간은 9시 56분입니다. 내가 얘기했지. 10시에 간다 그래 놓고 그, 9시에 딱 끊어서 갈 거라고. 그러니까요. 네. 예. 자, 그리고 중요한 건 실제 조사 시간은 5시간 5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럼 10시간을 개겼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자, 본인이 이제 조사 시간이 10시 14분부터였는데 이제 점심시간 이후인 1시 30분부터 파행이 됩니다. 왜? 윤석열의 변호인단이 그러니까 조사를 하러 들어온 경찰관 박총경이 본인을 잡으러 왔던 사람이다. 이러면서 나 안 받아. 이러면서. 이거 가짜 뉴스였죠? 그렇습니다. 예, 이분은 김성훈 차장을 잡으러 갔을 때 대표영장을 가지고 가신 분이었지 윤석열을 잡으러 갔던 분이 아니었습니다. 이 자체도 거짓말이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3시간 15분 동안 무려 이 문제를 놓고 논쟁이 이뤄졌고 조사가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혐의에 대한 조사를 시작을 했고요. 자, 중요한 거는 윤석열 변호인단이 이렇게 처음부터 어떤 의미에서는 조사 제대로 안 받을 것처럼 작정을 하고 온 것에 대해서 조은석 특검이 호락호락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변호인단까지 조사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애초에 변호인단을 한 명만 데리고 가게 돼 있는데 3명이 들어가고 같이 개긴 거예요. 그러니까 변호사가 이제 한 명만 꼭 들어가라는 법은 없긴 해요. 네. 없긴 한데 굳이 3명이나 들어갈 필요가 있냐? 없죠. 그리고 뭐 진술을 제대로 하지도 않았고 또 진술 일부 한 내용에 대해서 사인을 해갖고 그걸 못 쓴다면서요. 그러니까 그렇죠. 서명을 안 했다고 하는 예. 게 어떤 의미인지. 그 진술 조서에 마지막에 본인의 서명이 들어가야 돼요. 도장을 찍고 그래서 이거는 내가 한 게 맞다. 이 문서 자체 진정 확립을 그걸 해줘야 되는데 그걸 사인을 안 하는 거죠. 끝까지 버티는 거죠. 그럼 사실상 아무것도 안 한 거 아닙니까? 조사를 안 받은 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 자체로 이게 증거 능력이 없어요. 본인이 부인하면 이제는 검찰 증거 능력이 없기 때문에 증거를 보지를 않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걱정하는 게 뭐냐면은 일단 윤석열 측에서는 계속 이렇게 비협조적으로 나올 텐데 조사 받으러 가서 할 수 있는 모든 행패를 다 부리다가 나 서명 못해. 이걸 계속 반복할 수도 있나요? 계속 반복할 수 있죠. 하지만 그것이 본인한테 과연 유리할까요? 왜냐면 이 사건에는 윤석열 혼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수많은 공범들이 있고 공범들은 다 사인을 할 거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에 의해서 추정이 되죠. 그럼 사건 구성이 다 되죠. 그럼 얘는 묵비권을 한 거나 마찬가지가 되는 거고 결국은 주변 사람들의 공소 내용만 갖고도 기소나 어떤 법적 처벌이 되는 거예요? 다 가능하죠. 얼마든지 가능하죠. 그 증거가 이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증거는 많잖아요. 다른 증언이 없을 뿐이지 증거는 넘쳐나니까. 그러니까 본인의 진술을 여기서 안 하는 묵비권으로만 간 것뿐이죠. 그러면은 재판에서 판사가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냥 괘씸죄죠. 근데 어차피 본인은 무기징역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뭔 짓을 못 하겠어요. 어차피 나는 이래도 무기고 저래도 무기니까. 네. 근데 왜 무기징역이죠? 내란 수계는 빵야 사형인데요? 근데 뭐 사형 때려주면 더 고맙겠지만 일단 얘가 내란 외환 뭐든지 하나만 돼도 그냥 사형 아니면 무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조사해야 될 건 지금 뭐 국정농단부터 뭐 선거법으로 뭐 엄청 많단 말이야. 이따위 식으로 하면 재판만 한 10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동안 구속을 못 시킨다는 얘기 아니야? 아니죠. 뭐 구속은 시킬 수 있죠. 구속은 별도의 조치니까요. 구속을 하되 대신 6개월 이상을 잡아둘 수가 없어요. 네. 그렇죠. 우리가 김용현에서 봤죠. 6개월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때 이 특검이 아닌 또 다른 부분에서 또 추가 기소를 하면 돼요. 별건 기소를 하면 계속 연장은 가능해요. 그러면 재판은 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조사만 하면서 10년 동안 구속시킬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재판은 들어는 가겠죠. 네. 예, 무조건 이제 특검 끝나면서 재판은 들어가고
다른 재판들, 안 한 재판들도 계속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뭐 재판 하다가 A라는 재판 끝나고 B라는 재판 시작하고 중간에 또 C라는 재판도 하고 있고 이게 엄청 많아질 가능성이 있죠. 그게 다 병합될 수도 있지만 다 병합시키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렇지. 국정농단이랑 내란이 병합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내 생각은 그거지. 감옥 생활 안 하고 재판받고 조사만 받으면서 시간 떼어갖고 나이 들어갖고 사면해줘. 나 너무 늙어서 이제는 죄를 받을 수가 없어. 이제 10년만 더 하면 얘도 80 돼가니까. 그러니까 그 전에 빠르게 하나 먼저 확정을 짓겠죠. 하나 먼저만. 대법원 판결까지 하나를 먼저 하나만 빠르게 지워버리고. 쭉 가는 거죠. 쭉 가면서 별건 기소하는 거는 다른 거는 다 또 그냥 구속시키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한 건이라도 확정이 되면 그때부터 이제 형이 살려지니까. 그렇죠. 수감자이면서 재판을 받게 해야 되는 거네요. 그럼요. 그러면 지금 특검이, 이거 지금 내란 특검이 얼마죠? 80일이요. 80일인가? 네. 총 연장하면 180일 정도 될 거예요. 180, 150일 정도. 그럼 180일까지 조사를 해갖고 기소를 해서 얘가 내란으로서 무기가 딱 받아지려고 하면 지금 얘가 지연 전략은 쓰겠지만 대충 어느 정도나 이 시간이 걸릴까요?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정권 초기고 그다음에 좀 달라진 이런 그 법조 상황 속에서는 한 2년 안에 끝나지 않을까. 2년? 빠르게, 왜냐면 빠르게 가면 되거든요. 2년 동안 구속시킨 상태에서 2년 안에 확정을 지어서 일단 하나라도 확정지어서 깜빵에 보내면 무기짜리 하나 보내면 그 다음 나머지는 계속 감옥살이를 하면서 추가 재판 받고 뭐 조사받고 할수 이렇게 있죠. 간다는 거죠. 네, 왜냐면은 대법원에서 얘기했잖아요. 633이라고 해가지고 1심 6개월, 2심 3개월, 3심 3개월에 하겠다. 그거 지켜야 된다고 조희대가 그렇게 얘기했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지켜야죠. 중요한 건 저것들은 맨날 내로남불이어가지고 말해놓고 지들한테는 안 지키고 남한테만 지키려고 하고 그게 워낙 크니까. 일단은 구속시켜서 구속을 유지시키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네요. 그럼요. 게다가 이게 제일 슬픈 게 뭐냐면 들어갔다 나오는 거예요. 보통. 한번 살다 더 아픈 거야? 미치는 거. 날 다시 가야 돼. 그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맛을 봤는데 너무 보기 싫은 맛인데 군대 재입 때와 같은 공포인 거지. 저도 이제 사건을 하다 보면 너무 슬픈 게 뭐냐면 이제 죄를 지어서 이제 살긴 살아야 돼요. 근데 아주 오래 살 죄는 아니야. 그러면은 구속 상태로 재판받는 게 좋거든요. 그러면 6개월 가득 하면 1년 살 거면 그냥 집행유예로 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6개월 살았으니까 굳이 뭐 6개월, 뭐 4개월 더 살아서 뭐 하냐. 반성한 다음에 내보내주는데 끝내 막 보석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막 정관 뭐 어쩌고저쩌고 막 해서 끝내 보석으로 2달 살다 나간 사람들은 다시 잡혀 들어오는 다시 잡혀 들어와서 10개월을 살아야 돼요. 집행유예를 잘 안 줘요 또. 그러면 그 기간이 미치는 거예요. 근데 혹시 성렬이가 조희대 믿고 말이죠. 나 어차피 내란이라도 대법원 가서 파기환송 나오거나 뭐 이렇게 해갖고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나오거나 뭐 이런 걸 기대하고 지금 배짱 튕기는 건 아닌가요? 지금 사법제도를 개혁하고 있죠. 그 과정에서 대법관을 늘리고 그다음에 또 대법원까지 가려면 최소 1, 2년 걸릴 거 아니에요. 지금부터 수사기간 다 하면. 그동안에 또 대법관이 좀 바뀝니다. 인원도 늘어나고 그러면 더 이상 조희대의 그림력이 지금처럼 나올 수는 없죠. 근데 그 사면에 관련된 또는 뭐 형집행 정지에 관련된 거 보면 보통 이제 70 넘으면은 병보석이든 뭐든 해갖고 형집행 정지를 대부분 신청을 하고 또 받아주잖아요. 고령인 경우에는. 아니 근데 이제는 70대도 고령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못하게끔 외국처럼 뭐 석방 없는 종신형 사망 때까지 아니면 뭐 280년 뭐 300년형 요런 거 받는 죄수들 있잖아요. 거의 사형에 가까운 형 받는 거. 우리나라는 그런 식의 제도는 없는 거죠. 현재까지. 지금은 없는데 이런 걸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하려고만 하면 특별법 하나 만들면 돼요. 만들 게 뭐 있습니까? 만들면 되죠. 지금부터 해서 내란과 관련된 이런 범죄자들에 대해서는 절대 사면할 수 없다라는 규정을 신설하면 되는 거죠. 하나만. 그리고 다 여기 소급 적용도 시켜버려도 되게끔 만드는 거죠. 소급해갖고 앞에 놈들까지. 정 안 되면 소급도 시키고 그걸 뭐
위헌으로 걸 수는 있겠지만 또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하겠죠. 아무튼 기싸움이 대단했었는데요. 이제 많은 분들이 조은석 특검 우리 형님을 그 은석이 형님을 많이 안 믿었었는데 너님도 안 믿었잖아요. 내가 언제 안 믿어요. 나는 기대가 컸었다니까. 근데 의외로 굉장히 초강수로 나가고 있는 듯한 느낌이에요. 변호사님이 보기에는 지금 조은석 특검은 제대로 윤석열과 내란 세력들을 한번 정리하려는 마음을 먹고 있는 것 같아요. 그쵸. 이게 그 조은석 특검의 살아온 인생이나 그 평을 보면요. 일단 자기가 물으면 무조건 확실하게 물어 뜯어버리는 스타일이에요. 한번 문 거는 물면 끝까지 문다? 기기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정의롭고 좋은 검사냐라고 만약에 물어보면 저는 그거는 의문이에요. 그러니까 별개의 문제인 거예요. 예. 예. 하지만 맡은 사건에 대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끝까지 가는 스타일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약간 나쁘게 말하면 망나니 같은 거네. 예? 네. 이쁜 여자를 죽이든 못생긴 남자를 죽이든 칼에 정을 두지 않는 분. 죽일 건 확실하게 죽여주는. 그러니까 외모는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선하게 생긴 네, 부분이 순하게 그렇게 보였잖아요. 보이죠? 아니에요. 네. 절대 그런 분이 아니세요. 그러면 만일에 이 특검을 통해 갖고 뭔가를 이제 큰 성과를 내 갖고 잘 하게 되면 말 그대로 특검이 뭐 변호사처럼 월급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임시직인데 보통 옛날 박영수 특검처럼 뭐 200억씩 보장받고 이런 것처럼 특검을 하고 나면 이 법조계 안에서 뭐 좀 인정을 해준다든지 전관 예우 같은 형태 뭐가 좀 생기는 게 있나요? 뭐 이 정권과 가까워졌다고 뭐 본인이 블러핑을 한다던가 뭐 그런 것 때문에 찾아오는 그 광고 효과는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잘 이 정치를 잘 모르거나 전체적인 법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저 사람이 센 사람이야. 지금 최고야. 라고 생각하고 갈 수는 있어요. 수입료가 확 올라가겠네. 부르는 게 갑이죠. 그러시다면 더더욱 맹렬하게 성렬이를 많이 안 걸려요. 올해 안에 끝내실 수 있잖아. 180일이면 깔끔하게 끝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특검이 조사를 했어. 근데 이제 성렬이랑 재판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특검이 조사한 거를 기소를 하면 기소한 검사가 계속 그 기소 유지를 위해서 재판에 참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공소 유지를 특검을 하게끔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이분들은 이 재판이 끝날 때까지 사실상 변호사를 못하고 계속 특검 역할을 하세요. 그래. 어차피 2년 동안 해야 되는 거네, 최소한. 최소 그러면. 2년, 3년, 4년, 5년 몇 년이 걸릴지 모르도 그냥 계속 대법원 판결 날 때까지는 이분도 못 그만두는 거네. 조사는 180일일 뿐인 네. 거고. 그러면 더더욱 기대치가 커지는 사항이 아닌가라고 봐집니다. 지하주차장에서 안 들어가려고 보탰더니 지하주차장 문을 양쪽을 다 때려 닫았다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국민이기 때문에 수사 과정 공개돼야 된다라고 얘기했었고, 조사가 안 이루어졌으니까 무한대로 계속해갖고 부르겠다 그래서 원래 오늘 내일 가기로 한 거를 그러니까 하루 늦춰졌다고 하더라고요. 네, 오늘 9시까지 와라. 네. 그랬더니 나 7월 3일 이후에 출석하고 싶은데 그랬더니 그래? 그럼 7월 1일 날 와. 예. 그러면 이런 식으로 계속해갖고 부르는 거 그냥 무한대로 계속 가능한가요? 네, 무한대로 불러도 돼요. 계속 불러도 예, 돼요? 계속 부르면 되죠. 그래서 또 15시간 동안 또 깽판 치고 그냥 가고. 그게 윤석열하고 한동훈이 이 친구들이 했던 일이잖아요. 하던 짓거리잖아요, 걔들이. 계속 잡아두는 거예요. 안 물어봐요. 잡아서 그냥 10시간이든 15시간이든 앉혀놔요. 앉혀놓고 계속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미치죠. 미치는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옛날 때 그 신정아 씨 같은 경우는 오줌 쌌다. 예, 그렇게도 되는 거예요. 그거 무섭잖아요. 그리고 한마디 툭툭 던지는 거죠. 가족들 뭐 무슨 일 하시던데요? 사업 뭐 하시던데요? 세무조사 막 괜히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살짝. 식구들까지? 그게 이제 안 좋은 습관들이고 그게 이제 여기서도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심리적으로 이렇게 피의자를 무너뜨리는 걸 우리 은석이 형이 그렇게 잘 하신대요. 심지어 매뉴얼도 써주셨잖아. 그러니까 윤석열이 지금 버티는 거는 이제 옛날처럼 자기가 전 총장이다, 전 대통령이다 이런 걸로 예우받을 줄 알고 버티는데 우리 은석이 형님한테 걸리면 돼버리고 뭐고 다
전부 다 술술술 토해내게끔 하는 뭐 이런 기술을 가지신 분이라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내가 이 기술을 쓸 때는 뭐 천하를 다 얻은 것처럼 그렇게 의기양양하지만 왜 내가 이 기술에 당할 거라는 생각 자체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 생각지도 못한 상황이 벌어진 거잖아요. 당해보니 아프지. 그죠? 한 번도 맞아보지 않은 사람들, 때리기만 했던 사람들은 본인이 맞게 되면 무너지는 수준이 우리처럼 늘 맞으면서 산 사람들하고는 차원이 다를 것 같거든요. 응. 이제 안 맞아본 놈이 더 아프고 더 서러울 수도 있지. 더 공포스럽게 느껴지지 그죠? 않을까요? 게다가 위에 올라갔던 사람들, 그렇죠. 높은 데 올라갔으니까 떨어지는 게 더 무섭죠. 더 무섭고 더 아프죠. 그래서 앞으로 윤석열의 멘탈은 조만간 무너지게 곧 될 것이고, 무너진다. 그 통쾌한 장면을 우리 조은석 특검이 보여주시길 기대합니다. 너무 좋네요.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언론 플레이도 너무 해주시고, 우리 사실 검찰의 언론 플레이에 아주 진절머리를 쳤었는데, 이게 또 약간 구경꾼의 입장이 되니까 언론 플레이 그러니까 해주니까 좋네. 이분이 이 색깔을 안 가리는 요리사이기 때문에 재료만 있으면 최선의 요리를 하시는 정말 장인 같은 분이란 말이에요. 조사의 장인 같은 분. 그래서 이런 분을 잘 써야 돼요. 그럼 그러니까 잘 이분은 써야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자칫 우리를 겨냥할 수 있는 자리에 보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어차피 이게 마지막이에요. 왜냐면 그러니까. 검찰 개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그러니까요. 이 안 좋은 그거는 관행을 끝내는 피날레로 이번 수사를 하는 거죠. 특검으로서 마지막으로 피날레를 장식하기 위한 내 이후에 다른 특검은 없다라고 하면 내 앞에 있는 모든 특검을 능가하는 그 성과를 내셔야죠. 자, 근데 또 내란 특검에서 윤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3명을 파견 요청했다고 하는데 네. 이 수사방해 사건에 관련된 경찰관이 어떤 걸 조사하던 경찰관이었을까요? 네. 자, 그 윤석열의 변호인들이 사실 말도 안 되는 가짜뉴스로 그 조사를 거부를 하면서 수사 방해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걸 전담할, 수사 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근데 합니다. 왜 경찰관을 불렀을까요? 검사들 안에서 안 뽑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찰이 오히려 이런 쪽에서는 더 특화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럼요. 그런 건가요? 수사는 기본적으로 검찰은 진두지휘라는 사람들이고 사실상의 대부분은 경찰들이 다 하고 있죠. 그리고 이거에 그리고 대해서 저는 변호사님, 예. 사실 검사들이 엄청나게 그 위계 질서가 너무 강한 조직이잖아요. 너 기수 뭐야 그죠. 이거예요. 근데 아무리 내가 특검에 소속돼 있어도 그래도 내 검사 선배잖아요. 그걸 이겨내면서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사실 저는 드물다고 생각하거든요. 조사장에 검사가 들어가면 그리고 오히려 경찰이 들어가는 윤석열 거구나. 특징이 그거잖아. 야, 이 새끼야. 너 몇 개야, 이 새끼야. 내가 막, 새끼야. 총장도 하고 말이야. 대통령도 하고 말이야, 이 새끼 말이야. 분명히 이렇게 나올 거거든. 그리고 이때는 지금 이제 수사권 자체도 기본적으로 경찰이 갖고 있기 때문에요. 뭐 경찰 당연히 파견 요청하는 건 맞고요. 그래서 와서 그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이걸 할 수 있는 사람들 에이스들 불러다가 이제 수사를 그죠. 하는 거죠. 그리고 경찰들 입장에서도 윤석열 정권 내내 경찰이 사실은 윗대가리 몇 명만 꿀을 빨았지 밑에 일선 경찰들은 엄청나게 핍박받았어요. 그치, 위에서 사건 덮으라고 시키면 덮어야 되고, 막, 하다가 말 안 들으면 좌천시키고 이런 게 막 비일비재했었는데, 아마도 이 수사방해 관련된 압박을 받았던, 실제적으로 그 경험이 있거나, 거기에 대한 악행을 알고 있는 사람이 파견을 간 것 같아. 당한 사람이 가서 수사를 할 수 있는 기한을 받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아니, 뭐 꼭 드네요. 직접적으로 당하지 않더라도 많은 응원을 받으면서 갔겠죠. 알지? 경찰의 위상을 제대로 세워줘야 돼. 네가 가서 보여줘라. 우리 경찰이 이 정도다. 보여줘. 너한테 달려 있어. 그러면, 전 국민이 지금 특검 수사를 집중하고 있다. 이러면서 그러면 거기서 윤석열이, 나 검찰총장이고, 맡기고, 나 경찰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말빨이 안 맥힌다는 거 아니야? 어쩌라고요, 저. 그러니까 나 전직인데 아니 어쩌라고요, 그죠? 뭐 그게 그치. 뭐라고요? 지금 민간인인데 그냥 범죄 혐의자일 뿐이다라는 거죠. 역시 역시 전문가 인원 배치를 잘 하시네요.